뱀처럼 자유로운 곡선, 정밀한 디자인, 상상의 미래 같지만 엄연히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에 있는 아티라우 브릿지입니다. 이런 설계를 파라메트릭 설계라고 합니다. 이 설계 방식은 건축은 물론 조경, 자동차, 의상 디자인, 그리고 심지어 신발까지 이 시대 거의 모든 디자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달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크로스오버해서 공동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다리도 전문 디자이너와 설계자가 공동으로 작업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든 유명한 공공시설을 우리는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 동대문의 DDP, 뉴욕의 베슬, 그리고 스페인의 메트로폴 파라솔, 전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토마스 헤드윅, 자하 하디드 같은 건축의 거장들은 아예 처음부터 미술을 전공한 디자이너와 함께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예술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기능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능 먼저 살리고 거기에 조금 이쁘게 마감하는 것과 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설계가 이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경쟁력으로 그들이 이 시대 건축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잠시 우리나라 건설 기술력을 확인하겠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걸작이라는 카타르 국립박물관, 그 설계는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구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현대건설에서 준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두바이의 부르주 할리파는 삼성이 완성했습니다. 터키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를 시공한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우리나라 기술에 예술성만 추가된다면 대한민국의 건설 경쟁력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초인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그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분양에 관한 기사인데 그 타이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도 이뻐야 팔린다. 건설사 외관 특화 경쟁 치열. 이 기사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아파트만의 특별한 디자인을 원한다. 그래야 분양도 잘 되고 가치가 오른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세상 어디에도 없는 화려한 문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소개는 링크된 지금 이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대중들은 이제 건설에서도 디자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련되고 특화된 첨단 디자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튼튼하고 빨리가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아름다움만을 찾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 만든 다리를 보고 무슨 공법으로 만들었다, 철근이 얼마나 들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야, 멋지네 하고 바로 사진 찍어 애인에게 보내거나 인스타에 올리는 것이 더 일상적입니다. 즉 만드는 사람에게는 공학이 너무나 중요했지만 보는 사람은 단지 이쁜가 미운가, 건너고 싶은가 아닌가, 사진을 찍을까 아니면 그냥 갈까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 설계부터 미학을 반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건설법은 미학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가난하던 시절 오직 성장만 생각하고 만든 법이라 그런지 제가 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미술에 믿지 않아 디자인이란 용어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건설에 미학이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 미술과 함께 해야 합니다. 문제는 거의 모든 관공서에서 이 기본 설계 발주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기본 설계는 사업을 하기 전 여러 디자인을 만들어 보면서 공사의 규모, 방법, 기간, 비용 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기 전 미리 가상 전투 상황을 만들어 보고 전쟁의 승패를 판단하는 것처럼 그 사업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설경제신문 데이터에 의하면 6개월간 총 설계 발주 3,420건 중 기본 설계 발주는 단 72건으로 전체 설계의 2%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은 기본 설계는 거의 안 하고 바로 실시 설계로 들어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알아보니 그 의도만큼은 박수 받을 만 했습니다. 사업비를 줄이고 성과를 빨리 내려는 착한 뜻으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손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기본 설계를 안 하면 기본 데이터가 없어서 설계는 더 어려워지고 설계 기간도 길어지고 당연히 공사 기간도 사업비도 늘어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이것이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없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멋진 디자인이 나오는 것은 디자이너와 설계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정을 하면서 나오는 것인데, 기본 설계를 빼는 것은 디자인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은 다른 현장에 쓰던 디자인을 그냥 그대로 쓰거나 대충 바꿔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시설은 전국 어디에서 보아도 거의 다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까지 문제가 됩니다. 지방에 가도 볼 것이 없는데 갈 이유가 없으며 우리도 그러는데 외국 사람은 더 그럴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설계를 반드시 해야 하며 그 기본 설계 과업 지시서에 이 간단한 문구 하나만 넣어주시면 디자인 문제만큼은 해결됩니다. 다음이 그 문구입니다. 타 지역과 다른 특화된 설계를 위해 전문 디자이너나 공공미술을 하는 작가를 찾아 함께 협업하고 도서에 그 작가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세요. 이 문구 하나만 넣어주시면 봄바람에 들꽃이 하나둘 피어나듯 우리나라의 조용한 예술혁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전국 어디에나 있던 기성품 난간이 꽃이나 새 모양의 난간으로 변할 것이며 신윤복 그림 속에 있는 초롱이 거리에 가로등으로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새로 건설되는 부안의 노을대교도 노을과 어울리는 부안만의 유일한 다리가 탄생될 것입니다. 국가의 건설은 국가의 미래 자산입니다. 좋은 건설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유산이지만 잘못된 건설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폐기물이라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